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7강까지 왔습니다. 8강부터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7강까지는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7강은 사회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사회주택의 정의, 이론적 접근, 그리고 각국의 사회주택이 좀 다양하게 좀 이야기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1차시고, 2차시는 사회주택의 장점, 공급 대상, 그리고 공급주택, 사회주택의 공급, 배분, 관리 시스템, 그리고 사회주택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택의 정의입니다. 사회주택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정의가 있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의해서, 또 아니면 비영리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급되는 주택인데, 딱 그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제가 종종 강조한 주택 소유 집단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소셜 하우징, 카운실 하우징, 퍼블릭 하우징, 스테이트 하우징, 영국에서 스테이트 하우징 그러죠. 퍼블릭 하우징은 영국에서 그러고, 이런 것들하고, 일본은 공용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이 사회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주로 유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영국이나 네덜란드 중심으로 발생된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주거복지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된 상황에서 주택수당,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우리나라는 그 공급하는 두 가지가 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9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의 투표 생각해가지고 저소득층한테도 한 표니까 공급하게 된 거죠. 25만원 공급했는데 19만원 공급한 게 사회주택의 효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강의한 영국, 네덜란드의 렌트 스트라이크 하면서 군인들, 노동자들한테 공급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중앙정부 보조를 하고 세금이라든지 금융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보냐면 유럽 주요국가 사회주택 사업자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OECD는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되 시장 말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배분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주택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호혜성, 공공의 지원, 그리고 주택선택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좀 확장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서울시 여기 보시면 녹색 친구들이란 협동조합에서 공급한 사회주택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택하고 서울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택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자, 한국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어떻게 하냐면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중간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또 케어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결합하고 있는데요. 자, 공공과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리스크를 조금 분산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임대료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된, 보통 한 8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회사도 한 120만원 관리하고 지금 공공주택 관리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법령상 정의인데 법에는 사회주택의 개념 정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시 조례에 하나가 있는데요. 2015년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보면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니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공임대주택이 배제된 정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정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People's Home이라는 책에서 이 사회주택과 다른 주택의 차이점을 했는데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돈 벌려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징 니즈 계층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리고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의사결정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게 이 하롤이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사회주택의 이론적 정권 5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원주의적 접근, 신자유주의적 접근, 엘리트주의적 접근, 신마르크스주의적 접근, 사민주의적 접근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럽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네덜란드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덴마크 조금 검정색인데 네덜란드가 32%, 오스트리아가 23%, 덴마크가 19% 조금 높은 편이고요. 프랑스, 영국이 17, 8%가 됩니다. 근데 독일, 이태리, 폴란드, 스페인은 좀 낮은 편이고요.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16, 18%입니다. 영국이 한때 40%까지 했는데 좀 많이 낮아졌죠. 자, 각국의 사주택, 네덜란드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한 56%가 자가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임대주택이 14%고 사회적 임대주택이 32%고 기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한 760만 원 주택이 있는데 주로 비영리 주택협회에서 공급되는 한 2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택협회는 1850년대 최초에 나왔고요. 1989년에 정부에서 이제 사회주택 공급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민당이라든지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고요. 우리 선진국이 좀 비싸긴 한데 710유로 우리나라 돈 한 90만 원 정도의 상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임대용 주택,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고, 정부가 저리 대출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특징 기업이나 교회 기부금도 하나의 재원이 됩니다. 자, 네덜란드 주택협회의 그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주택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 관리를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의 참여, 주택 관리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재정을 담보를 하고 있고, 삶의 질, 그리고 돌봄 서비스와 주택 제공 결합하는 이런 다양한 주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협회가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징이죠. 자,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의 그림들인데 주로 저층 아파트, 중층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고층은 별로 없습니다. 자, 영국은 지방정부 승인하에 사주택 공급하고 있는 주로 우리는 중앙정부나 LH나 SH 이렇게 하지만 영국은 지방정부나 주택협회 이 단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스테이트 하우징 브리탄이라는 책에 보면은 민간 사회단체나 중산층의 박애주의적 사회활동을 처음 시작했고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번 이야기했죠. 영국의 콜레라든지 이런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불량주택에 있으니까 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공급한 게 시초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1890년 초부터 국가가 개입되고 했고요. 주로 7, 8층짜리 중층주택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의 아파트, 사거리 주택의 아파트,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다른데 용어도 아파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플랫이라는 용어를 삽니다. 플랫이 우리하고 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1890년 유학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글래스고의 랜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1차 대전에 참가한 군인들하고 결정적인 거는 랜드 스트라이크 이후에 에디션 법이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장관인데요. 그 주택 공급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현재 한 18% 정도의 사회주택이 있고요. 17년 현재 1760개의 사회주택 임대인이 있습니다. 주택협회, 트러스트, 협동조합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세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자, 유럽의 프랑스는 한 17% 정도 하고 있고요. 덴마크도 사회가족주택, 노인을 위한 사회주택,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한 19% 정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을 위한 사회주택 돌봄 서비스 들어있는 게 이제 돌봄주택 명시가 여기 특징적이죠. 노인들을 위한 돌봄을 포함한 사회주택이 특징이다. 여기 덴마크입니다. 자, 독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 정도. 독일은 어떻든 간에 미국과 비슷하게 시장에서 맡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좀 많은데요. 이것도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이 사회주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국인데요. 미국은 퍼블릭 하우징을 사회주택에 표현하고 있고요. 1937년에 주택법이 근거해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을 일부 시작을 했고, 미국은 대부분 시장에서 맡기는데요. 주로 PHA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공급을 하고요. 이 기관은 민간기관인데 지방정부에서 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민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세입자에서 받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가 세원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흑인들, 유색인들,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모아놓고 있다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유색인들은 이렇게 흔든다 그러죠.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택 바우처, 주택 수당을 주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근데 그나마 87년, 1987년 이후에 불화하고 거의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